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대통령실 국감 김현지 실장을 놓고 여야가 충돌한 끝에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누구랑 무산시키려고 작전 서는 거야 뭐야? 술 있어? 뭐야?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이러한 태도를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보셨죠? 배치기입니다, 배치기.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틀어주시죠.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가는데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또 외침에 돌아서고 서로 배를 퉁 하고 부딪힙니다. 이게 뭐 실수였으면 서로 좀 놀라서 비껴나가는 모습을 좀 보이거나 뭐 실수였다면서 좀 미안하다라는 모습이 보였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서로 강대강 대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문 쪽으로 쭉쭉 밀려 나가고요. 너무 가까워서 배치기를 넘어서 코치기까지 될 뻔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걸 보고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예. 뭐 막말, 고성, 삿대질 이런 건 일상적으로 보였는데 저건 또 좀 희귀한 장면이네요. 글쎄, 저런 분들 그 양쪽 그 부딪히는 분들 예. 경력을 보면 다 화려한 분들이거든요. 인격도 좋으신 분들이고. 근데 왜 저 동네만 가면 저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정 노력밖에 저 해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미국 의회 같은 데서는 의회주의가 좀 발달한 그런 나라들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회의 참석을 불허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한다는데 좀 국회의원들이 저런 걸 보시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자정 노력을 통해서 조금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 저런 모습 안 보고 그래도 서로 품위 있게 토론하는구나.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자정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참 이게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이후에 6년 만에 첫 무력 충돌 상황이라고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참 따지기도 애매모호한 상황일 수 있는데 지금 서로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오랜만에 보는 장면인데 솔직히 보기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뭐 저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저러려고 국회의원들 뽑아놓은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또 그 사안 자체도 그렇게 싸울 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당에서도 김현지 실장을 오전에는 출석시키겠다. 라고 했었고 네. 야당도 이걸 좀 받아서 일단 오전에 질의를 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잡아놓는 전략을 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걸 거부하면서 파행으로 가고 김현지 실장이 왔다 할지라도 사실상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질문할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 국감과 관련해서 마치 성남시장 시절이라든가 경기지사 시절에 물어본다는 것도 실은 좀 황당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정작 김현지 실장이 나오길 원한 것이 아니라 김현지 실장 때문에 국감이 파행됐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야가 공히 좀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송구할 것 같습니다. 저게 어제 운영이 오전 국감이 파행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그 파행에 앞서서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참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당시에 법률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운영위에 오는 거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건데 지금 주 의원 주장은 아니 난 작년에도 운영위에 참여를 했는데 왜 그때는 문제 제기를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하느냐. 그러면서
정작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도 운영위에 들어가 있는데 어디서 나한테 이해 충돌 얘기를 꺼내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제 큰 차원에서 본 이해 충돌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진우 의원도 한 1년 6개월 정도 대통령실 비서관을 그만두었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이 흘렀다. 또 작년에도 국감을 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없다. 일부는 맞는 말이고요. 또 네. 크게 보면은 그때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도 않았고 김건희 씨도 구속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좀 문제가 실체가 명확히 국민들께 드러났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이 있지 않냐라는 차원에서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도 뭐 형사 변호를 했었죠. 만약에 이게 법사위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이해 충돌 소지가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실 국정 운영과 관련한 인사 예산과 관련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인 공방보다는 정말 대통령실의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냐라고 하는 심도 있는 국정감사가 좀 진행되어야 되는데 예. 서로 간에 이 대통령실 국감을 매개로 해서 정치적으로 좀 부담을 지우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다 보니까 좀 파행을 흘렀고 뭐 공익 국민들이 좋아할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 결국 불출석한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과 주진우 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아, 거기가 김현지가 무슨 실세라고 거기 가서 확인합니까?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희우치 씨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하시는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분이겠죠. 제가 볼 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제가 피의자입니까?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답방을 압박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방해하십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 국감 운영이 데뷔전을 치렀는데 주진우 의원과 아주 강하게 대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전 뭐 대통령실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 대통령실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에 대한 그 뭐 따지는 게 먼저인데 뭐 김희우치 씨 누구냐 이렇게 뭐 비서실장이 물어보면 그게 뭐가 제대로 된 국감입니까? 제대로 된 국감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것들이 부각되게 만든 민주당의 실책입니다. 실책이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정말 아픈 부분을 제대로 좀 찔러서 이걸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이끌어낼 그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해야지 그냥 여러 번 계속 나오는 그런 뭐 김현지 실장에게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다면 이제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강훈식 비서실장도 물론 뭐 본인도 이제 의원 출신이니까 예. 뭐 그런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무리한 질문을 하는 것 다 알고 있겠지만 그냥 그 뭐 피감 기관으로서 그에 대한 뭐 수긍하는 뭐 그런 자세를 보여 저렇게 맞대거리하고 같이 소리를 높이고 고성을 지르는 그런 그 모습은 어느 쪽이든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없는 상태에서 김현지 실장을 두고 강하게 맞붙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어제 안 나오게 된 그 배경에 민주당에서 김현지 실장 오전만 출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 오전 출석에 근거로 들었던 이유가 이날 오후에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현장 일정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였는데 그런데 김현지 실장이 어제 오후에 현장 수행을 따라가지 않고 대통령실 용산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거였으면 나오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저는 뭐 오전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네. 합의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오후에 출장은 수행하는 것이 맞는데 예.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회자되는 것 자체가 국회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후 일정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후에라도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치하다 보니까 정작 김현지 실장을 가지고 서로 싸우려고만 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용하려고만 했지 불러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정치적인 공격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이 객관적이고 정말 국민들이 뭔가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김현지 실장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뭐 과거 오랜 지인이다, 예. 뭐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령했다 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객관적 의혹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실을 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만 생각돼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예. 진정성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자꾸 강훈식 비서실장 위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모욕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지휘 체계가 있고 비서실장이 비서실을 총괄한다는 측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예우는 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번 국감 내내 블랙홀처럼 이어졌는데 결국 끝까지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김 실장 관련 의혹 여러 가지 해소되지 못한 채로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적 부담은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권이.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면 이재명 정부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국정감사에 관한 기관 증인으로 함께 출석했으면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에 좀 초점 맞추고 계속 질문하면 네. 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잖아요, 민주당. 그럼 제지할 거 아닙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고성을 지르고 뭐 질문 못하게 예. 충성 경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모든 게 다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텐데 처음부터 출석 못한다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뭐 출석하면 뭐 민주당 정부 굉장히 이재명 정부가 어려워질 거다 얘기하면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오히려 계속 의혹을 키워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에 출석해서 더구나 또 뭐 대기하라고 했는데 그걸 오후 4시에 알게 됐다면서요. 그럼 뭐죠? 대기했다면 처음부터 얘기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저 출석 요구를 해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국감에 나왔던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오후에는 대통령 일정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려줬는데 대기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 대기하겠다 해놓고 알리지 않고 대기했는데 왜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건지 뭔가 좀 깨림칙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소하고 넘어갈 일이 자꾸 의혹이 커지는 그래서 아마 조금 있으면 곧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용산 대기가 어제 오후 급히 정해진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현지 부속실장 없는 운영위 국감, 배치기로 끝난 운영위 국감 얘기해봤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첫 호남행에서 5.18 묘역을 참배하려 했지만 시민단체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장동혁이 어디 가면 여기가 참배를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호남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호남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호남의 민생 문제, 현안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일 겁니다. 저도 저 5.18 민주묘역을 취재차 몇 번을 가봤는데 저 민주의 문에서 추모탑까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금방 가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가는 동안 장동혁 대표가 한 1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가는 동안 뭐 단추도 뜯겼다고 하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그만큼 굉장히 거셌다는 얘기인데 뭐 호남 동행을 외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광주 민심이 굉장히 싸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예. 광주를 방문하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내란행위에 대한 사과라든가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저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의 발언들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18에 가서 민주묘지 가서 참배를 드리고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의 진정성이 전혀 느끼지 않죠. 5.18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예. 과거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광주에서 무수한 사상자를 냈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숭고한 정신이 있는 곳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잘못된 계엄, 내란을 저질러서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의견 표명을 한 이후에 광주를 갔다라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의 진정성이 좀 느껴졌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행동들을 보이다가 갑자기 숭고한 5.18 민주정신을 계승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측면이 있어서 예. 아마도 시민단체에서 방문을 거부한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가 정말 호남을 방문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명확한 선을 긋고 나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 어제 결국 방명록도 못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짧은 묵념만 하고 돌아서야 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매달 호남행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광주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겠다는 취지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면 뭐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근데 전 저 장면을 보면서 참 여러 번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좀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는 광주 사는 분들 저런 거 하는 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이른바 시민단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런 분들이 광주 시민들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까? 그 의사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 묻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분들만 5.18 정신을 독점하고 있습니까? 저분들만 5.18 정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독점권이 있냐고요. 또 한 가지, 저런 행동이 과연 5.18 정신에 맞느냐 하는 것도 묻고 싶습니다. 저렇게 뭐 폭력적으로 그 참배를 막고 오히려 5.18 정신을 선양하고 높이려면 누구라도 와서 참배하라고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5.18 정신을 또 되새기면서 반성하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폭력적 행동을 통해서 참배를 막는 게 과연 5.18 정신에 맞냐 이겁니다. 좀 광주 시민들 저렇게 다 저런 폭력적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 저렇게 저분들이 광주 시민을 대표하고 5.18 정신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복원시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 하면서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2.4조 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4.2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삭감됨이 마땅합니다.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입장이 바뀌고 보니까 그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느꼈는지 복원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황스럽네요, 한마디로. 예. 2024년 작년이죠. 12월 2일 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랬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을 다 삭감, 영어로는 만들어 놓고 나서 특활비가 없다고 국정 운영을 못한다고 하더니 당황스럽다 그랬거든요. 네. 저는 그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죠? 운영 예산 다 있습니다. 뭐 업무 추진비 같은 거 예. 다 있는데 왜 특활비가 필요하냐고요. 특활비는 대개는 뭐 수사나 정보 활동 이런 거에서 기밀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할 수 없고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대통령실이 뭐 수사를 합니까? 정보 활동을 합니까? 필요 없으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 혹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뭐 경력금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요하다. 아니 업무 추진비 쓰고 예. 영수증 제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82억이나 되는 대통령실 예산이 특활비로 필요하죠? 영수증이 필요 없는 기밀을 요하는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하고 우리가 특활비 없이 국정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면 예.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당시에 작년에 민주당도 그런 논리로 특활비를 영원으로 만들었으면
올해도 그대로 영원으로 갔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렇죠. 그 당시를 돌아가 보면 야당 수사에 검찰과 경찰을 뭐 총동원해서 야당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특활비가 됐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여야가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자신에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쓰는 것인데 야당의 뭐 지역 상품권이든 이재명 표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를 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대립되는 관계였기 때문에 상호 간에 협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특활비에 대한 사용 내역을 정부 최초로 공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외교안보 구축 예산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서 예. 비용이 드는 게 누구를 만나서 얼마를 썼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한 인사 관련이라든가 고위공직자의 비위 관련해서도 정보를 탐문하는 데 있어서 그 비위 제공자들에 대한 공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취약계층 격려 이 기금으로 사용됐는데 물론 규칙적인 선물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무 추진비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비정기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활비가 좀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